자, 일요일 우리 통합과학에서 원소의 주기성. 조하원? 하원이? 네. 하원이야. 원소의 주기성. 저번 시간에 한번 했었는데 똑같은 거를 동일한 거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는 원소의 주기성을 통합과학의 수준에서 수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번 주에는 화학원 수준에서 수업을 할 거예요. 근데 통합 들어와야지 왜 화원까지 가나요? 라고 한다면 모든 고등학교가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다 여기 원소의 주기성에 들어가는데 모든 학교가 다 마찬가지야. 어떠냐면 1등급, 2등급을 결정하기 위해서 여기 단원이 나오는데 문제가 되는 건 1등급, 2등급 맞는 공부하는 학생들은 통합과학은 다 할 줄 알고 하다 보니까 통합과학 수준을 내버리면요. 학교에서 애들이 다 동점자가 너무 많아져. 그러니까는 내용은 통합과학하고 화원은 똑같은데 문제 스타일이 조금 있고 좀 더 깊이 나오는 부분이 화원에도 있다 보니까 반드시 여기는 통합과학이지만 화학원의 수준하고 얘를 같이 공부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이 봐도록 할게. 일단 먼저 들어가면 무엇보다 잘 봐. 여기서 내용 배우는 것보다 컨텐츠 구성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저번에 배웠는데 또 설명해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저번 거 설명도 하고 거기 살을 붙일 거니까. 자,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기율표죠. 주기율표라고 했을 때 주기율표가 딱 나오면 두 가지. 얘는 조건반사처럼 반드시 떠올려줘야 되는데 족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주기라고 있어요. 이 족은 우리는 세로줄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기는 가로줄로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자 아는 사람은 복습 모르는 사람은 아 저런 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세로줄, 족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얘야. 같은 족이라고 했어. 아 그러면 같은 세로줄을 얘기하나 봐가 아니라 여기서 의미하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무엇이냐면 아 얘네들은 원자가 전자의 수가 동일하구나. 요거 앞부분 못 들은 친구는 나랑 따로 다시 얘기해서 잡아서 보충해 줄 테니까는 신경 쓰지 말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저런 게 뭐야? 알면 스킬 모르면 잘 체크해 놓도록 하세요. 원자과 전자라는 것은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이건 좀 이따 설명할게. 그 다음에 주기, 가로줄이라는 말에서는 같은 주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같은 주기는 어떻다? 전자 껍질이 수가 동일합니다. 라는 말로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까지 배웠는데 얘가 문제상에 나온다. 100% 나와요. 근데 어떤 스타일로 내용 배우는 게 아니라 얘를 문제 풀기 위해서 누가 조금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 개념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고등학교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냥 보기, 기억, 니은, 디귿 1, 2, 3, 4, 5번 중에 그냥 하나 정도 쓱 끼어드는 그러니까 얘 때문에 답을 맞춘다 틀린다가 아니에요. 얘를 깔아놓는 거야. 예를 들면 보기가 기억, 니은, 디귿 3개가 있어요. 그럼 1, 2, 3, 4, 5번을 보게 되면 뭐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디귿, 난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5개의 보기가 있을 거야. 예문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살짝 보기 중에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하나가 나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를 일단 빨리 솎아내야 돼요. 빨리 솎아내면 오지선다가 아니라 보통 삼지선다로 바뀌어.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오지선다에서 답을 구할 때 이걸 알면 삼지선다에서 고를 수 있지. 그냥 당연히 정확도가 높아지고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근데 얘 때문에 답을 맞춘다 틀린다가 아니라 이런 걸 잘 알아놓으면 문제의 스피드가 정확도가 있으면서 빨리 풀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이런 개념들은 이해를 했으면 외워버리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
답의 핵심이 되는 건 이해 쪽으로 가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그거 가기 전까지 베이직들은 외워놓고서 빨리빨리 속아내줘야 돼요. 그런 애들이니까 이런 친구도 있어. 어떤 친구들은 똑같은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데 나는 100문제 풀 때 쟤는 150문제를 풀어. 동일한 시간인데 되게 많이 풀어. 근데 틀린 거를 보면 얘는 몇 개 안 틀리고 난 좀 많이 틀렸어.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이 풀었는데 덜 틀렸어. 제 머리가 좋은가 봐가 아니에요. 걔는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그 전에 풀어본 경험이 있는 거야. 경험이 있으니까 이거 너 풀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빨리 풀어진 거지. 그러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실수도 덜 하는 거고 엔드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속아내고 출발하니까 시간도 짧게 걸리면서도 오답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공부 방법을 잘 채택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조과 주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나오면 여기서 일단 이쪽에서 조과 주기가 나오면 이게 그대로 누구랑 반드시 연결이 되냐면 반드시 나오는 게 금속 원소라고 하는 아이. 금속 원소라고 하는 아이, 비금속 원소라고 하는 아이가 장단컨대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왜 얘가 무조건 나오냐면 이 단원의 컨텐츠가 화학이 원소의 주기성이 나오고 그 다음 단원, 이 다음 단원이 화학 결합이라고 하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에서 화학 시험 범위는 이거 두 개거든. 얘가 두 개예요. 그런데 여기 금속, 비금속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여기에서도 언급이 되고 여기에서도 언급이 돼요. 그러면 좋은 점은 너희들은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입장에서는 문제를 내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거 하나만 툭 던지면 여기 내용을 다 출제한 거지. 그러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야 돼. 너희들 입장에서 보지 말고 선생님이 이 문제를 왜 냈고 어떻게 냈고 어떤 방식으로 냈는지를 알고 있어야 내가 문제를 접근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해와 암기와 이해가 같이 들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조금 이제 중학생인데 자꾸 내가 고등학생 취급해서 좀 너희가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지금 겨울방학 1월달, 2월달 동안 아예 그냥 세게 나가는 게 나아. 되게 대밖으로 혼나고 3월달에 가서 다시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해주면 1, 2월의 경험치 때문에 3월달에 안정적이 돼요. 안정적이 되면 시험 기간, 중간고사가 됐을 때는 딥하게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진행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얘에 대한 개념, 요거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개념이 무조건 같이 섞여 있어요. 요건 표면적인 거고 여기에 있는 원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 여기 현상적인 부분이 반드시 같이 묶여. 그런데 어디 문제를 봤더니 요것만 문제 냈다든지 요거 두 개만 냈다든지 그랬으면 그 문제는 난이도가 낮은 거야. 그거는 그냥 내가 학원 다니지 않고 혼자 공부해도 풀 수 있는 문제. 즉 다시 말하면 그냥 평범하게 공부한 애랑 나랑은 분별력이 없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문제 풀다 보니까 보기 중에 얘네들도 나오고 얘네들도 나오고 얘네들도 나오고 막 이것저것 다 튀어나와. 아, 난이도가 조금 있구나.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한 친구와 좀 덜한 친구의 차이를 두려고 그 문제가 출제됐구나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연습 꼭 해주셔야 돼요. 하던 얘기, 금속 원소. 일단 쉬운 단어로 갈게. 얘는 전자를 잃죠. 전자를 잃는 원소를 우리는 금속 원소라고 부르고요. 전자를 얻어요. 전자를 얻는 원소를 우리는 비금속 원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잃어서 되는 금속 원소, 얻어서 되는 원소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사실 조금 더 들어갈 건데 들어갈 때 들어가는 이유는 여기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한번 살짝 터치를 해주고 여기서 또 다시 들어갈 거예요. 왜?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요 단어 하나. 아이고야, 뭐지? 여기서 요 단어. 요 단어를 이해를 하고 요 단어가 얘와 얘네들과 연계가 됨을 느끼면
이 두 단원을 다 잡은 거고요. 화학원,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과가 되었을 때 화원을 선택하게 되면 이때도 얘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엔 우리가 다 배우는 이유는 일로 가기 위해서, 일로 가기 위해서 얘를 배운다, 앞에 걸 배운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조금 천천히 다 이해시키면서 갈 테니까 차근차근 좀 따라와 주세요. 그 전에 이제 용어 정리가 먼저 돼줘야 되는데, 뭐 요거는 중학교 때도 나왔으니까 이렇게 봐주면 되고, 금속은 전자를 잃는 원소, 얘는 얻는 원소. 그 다음에 요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전자 껍질수라는 개념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 거야. 일단 전자 껍질, 저번 시간에 배운 겁니다. 새로운 거 아니야. 까먹었으면 다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돼요. 전자 껍질이라는 개념은 원자핵이 중심에 있으면 전자가 아무렇게나 있지 않고 전자가 특정한, 자, 한번 써볼게. 여기서 전자 껍질이라는 말은 반드시 전자 배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배치라는 말은 위치라는 말과 그 다음에 수라는 말에 합쳐서 표현할 때를 배치한다라고 해요. 자, 이제 하나씩 나눠볼게. 위치 먼저 할게요. 첫 번째, 위치. 즉 전자의 위치가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 원자 핵을 기준했을 때 제일 가까운 거, 그냥 기호를 쓸게. 원자에 제일 가까워. 그래서 얘가 첫 번째에 있어. 얘가 두 번째에 있어. 얘가 세 번째에 있어. 얘가 네 번째에 있어. 라고 할게요.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여기에는 요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만 이렇게 동글뱅이, 혹시 이런 걸 우리 뭐라고 부르는지 아니? 이렇게 동그랗게 어떤 특정한 기준에서 주위를 돌고 있는 걸. 그치, 이걸 궤도라고 하지. 궤도. 얘를 궤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원자 핵과 암기를 줄이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야. 저걸 다 해야 돼요. 그러지 마. 이해만 해주면 돼. 원자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있어요. 그러면 원자핵은 정기적으로 플러스 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이해만 해. 외우려고 하지 마. 그럼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거리가, 그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의 거리가 가까우면 그만큼 인력은 어떻게 될까? 세기는, 끌어당기는 힘의 세기는 크겠죠.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해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주고,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를 볼게요. 이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둘로 간다. 어떻게 되냐면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량이 적어.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적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적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저 원자핵 쪽의 인력으로 세서 원자핵 쪽으로 끌려가요.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여기서 에너지라는 건 능력을 얘기하는 거야. 뭐 교과서적인 정의를 해볼게. 에너지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일이라는 거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야. 근데 그게 적으니까 못 움직여. 그냥 얘한테 끌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원자핵 쪽으로. 외우지 않습니다. 이해합니다. 쪽으로 끌려가요. 그런데 이번엔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많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 얘가 원자핵이 끌어당기고 있어도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싫어하고 뛰쳐나가 버린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원자핵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벗어나려 한다라는 거. 자, 이걸 이때 해볼게. 여기 전자가 있어. 일로 간다고 치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 에너지가 방출. 돼요.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나갔어. 그럼 줄어들었잖아. 그러니까 원자 핵쪽으로 갔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전자가 여기에 있는데 일로 갔어. 그러면 갔다라는 건 원자 핵에서 벗어났다라는 건 그만큼 에너지가 흡수가 일어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오케이.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전자의 위치는, 자, 지울게. 첫 번째, 이 전자가 있어야 되는 그 위치. 어떤 전자는 여기에 있어. 어떤 전자는 여기에 있고 어떤 전자는 여기 있어. 라는 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에너지 때문에 결정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이 위치는 바로 에너지 때문에 기준, 준위라고 해서 위치 에너지고 기준. 그래서 에너지량 때문에 여기야 에너지 많이 받았어. 그럼 여기야. 근데 엄청 받았어. 그럼 일로 가는 거겠지. 더 많이 받아서 저기까지 가는 거지. 에너지 뺏겼어. 그럼 일로 내려가겠지. 이렇게 해서 에너지 때문에 위치가 선정이 된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는 이 전자가 차지하는 거기 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 여기로 갈게. 첫 번째에 있었을 때는 얘가 전자가 최대 두, 이쪽에다가 전자가 최대 요 단어 기억하자. 2개까지. 라는 말은 한 개가 있을 수 있고 두 개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 그 다음에 네 번째 껍질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서 한 개부터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5개가 있을 수 있고 6개가 있을 수도 있지만 8개가 있을 수 있어. 하지만 9개도 있을 수 없다는 거야. 자, 예를 들게 누구를 할 거냐면 나트륨. 좀 이따 시험 볼 거야. 주기율표. 원자 번호가 11번. 나왔으니까 복습. 여기서 이제 원자 번호가 어쩌니, 주기율표가 어쩌니, 금속, 비금속, 조, 원자가 전자, 전자가, 전자껍질 이런 말들이 여기 끝날 때까지 계속 할 건데 여기서 선생님 그거 한 건데요? 그때 수업하셨는데요? 라고 하지 마세요. 10번, 20번 들어야 돼. 아니 근데도 와닿지가 않으면 더 들어야 돼. 계속 들어서 얘를 생각하고 답내는 게 아니라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를 읽기도 전에 그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문제 접근합니다. 이게 중등부랑 고등부의 차이는 지문을 읽다 보면 풀 수 있어. 근데 어떤 문제들은 그 개념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 문제가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 이게 고등부 문제들이거든.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체계적 사고, 추론적 사고라고 해. 생각해 놓고 출발해야 돼. 거기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오케이. 조금 차분하게 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됐어. 그럼 원자 번호가 11번이라는 것은 양성자의 개수가 11개고 전자수가 11개라는 소리야. 자, 쓸게요. 양성자의 개수가 11개, 그 다음에 전자의 개수도 몇 개? 11개가 갖고 있다는 뜻을 원자 번호 11번입니다. 라고 얘기해.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그려볼게. 첫 번째 원자핵이 11번이 여기 있고 첫 번째 껍질의 전자가 2개까지. 근데 지금 11개가 있어야 돼. 근데 2개까지 들어갔어. 첫 번째에. 더 이상 못 들어가. 그럼 나머지 전자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 껍질로 가셔야 돼요. 거기에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가? 이렇게 8개까지 들어가. 그럼 이제 총 2개, 8개니까 총 10개가 됐어. 근데 아직 11개거든. 그러니까 3번 더 이상 못 들어가니까 다음 껍질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얘를 첫 번째 껍질, 얘를 두 번째 껍질, 얘를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이란 말을 씁니다. 궤도를 껍질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러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 이쪽에 볼게. 껍질의 개수를 보자. 껍질 개수가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죠. 얘는 껍질의 전자 껍질의 수가 3개네 라는 말의 뜻을 다른 말로 뭐라 하느냐? 이쪽으로 옵니다. 뭐라고? 얘는 3주기 원소구나 라고 해석하는 거지. 그 다음 여기서 그 다음 거는 가장 바깥 껍질, 여기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요거 하나죠. 그게 뭐냐? 원자가 전자, 원자의 가장자리에 있는 전자라고 해서 여기서는 원자가 전자의 개수가 몇 개 있어? 1개 있지요? 그러면 얘를 원자가 전자가 1개 있어? 너는 1쪽의 원소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디다가 세 번째 가로줄에다가 얘는 세로줄을 떼면 첫 번째 세로줄에다 갖다 놓게 되는 거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써놓기만 해. 그다음에 요걸 설명할 거니까 누가 있냐면 헬륨, 그다음에 갑자기 생각났어. 헬륨 네온, 그다음에 아르곤이라고 있어요. 원자번호를 쓸게. 원자번호는 얘가 2번이고 10번이고 18번입니다. 요거 먼저 여기를 필기를 먼저 해주시고